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릅나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죠.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는 이 느릅나무를 느릅나무라고 하지 않고 느릅자를 빼버리고 느릅자 대신에 코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코나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나무, 왜 코나무가 됐죠? 한번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릅나무는 키가 큰 나무죠. 키가 커서 보통 한 20m까지 자라게 됩니다. 높이가 15에서 20m까지 자라는 키가 큰 나무죠. 그래서 큰 키 나무이고 한자로는 교목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키가 크면서 아주 우람하고 나무의 모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나무가 바로 느릅나무인데, 학명을 보면 여기 자포니카라고 들어가서 마치 일본에서 넘어온 것처럼 이렇게 학명이 붙어 있는데, 이 느릅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이고, 이 느릅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일본에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고 러시아에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느릅나무 많이 자라고 있고,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도 느릅나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캐나다, 미국, 심지어는 멕시코까지도 이 느릅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릅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서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는 나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느릅나무는 아주 흔하게 많이 만나는 나무가 바로 이 느릅나무입니다. 근데 이 느릅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3월 달에 꽃이 피는데, 이 3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나리가 피기도 전에, 진달래 꽃이 피기도 전에 그 전이죠. 그래서 개나리나 진달래는 보통 4월 초에 피는데 요거 3월 달에 피기 때문에 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에, 앙상한 가지에 아직 잎이 돋기도 전에 이러한 빨간 꽃이 핍니다. 빨간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꽃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서 이 꽃 한 개를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꽃 하나를 이렇게 보면 꽃 하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꽃 하나에는 물론 꽃잎이 있습니다. 꽃잎이 있기 때문에 이 꽃에서 무슨 꽃잎이 뭐가 보이냐 하는데, 여기 꽃을 확대를 해보면 여기 붉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꽃잎입니다. 이것이 꽃잎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데, 이 꽃잎이 요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모양이 아주 헷갈리게 생겨 있죠. 그래서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못할 때 학자들은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덮이라고 합니다. 꽃을 덮고 있는 꽃을 덮고 있다 해서 꽃덮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피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피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화피를 가지고 있고, 수술대는 길게 올라오는데, 수술대가 길게 올라온 끝에 이렇게 꽃밥이 달리게 되는데, 이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죠. 꽃가루가 들어있어서 이 꽃밥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의 꽃이, 이런 모습이 꽃이 되는데, 이렇게 수술이 4개씩이고 꽃밥이 4개씩이면서 여기 암술도 있습니다. 암술도 이렇게 있어서 암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2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암술이 올라와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2갈래로 갈라진다. 이것이 바로 암술이고 이것이 수술이기 때문에 이 꽃은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암술의 요 아래쪽 부분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도 있고, 여기 수술은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한자로 양성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두 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다. 성이 쌍으로 있다.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쌍으로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양성화라고 하고 한자로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쌍성꽃들이 7개에서 15개, 7개에서 15개가 이렇게 모여서 꽃을 피게 되는데, 그 꽃은 잎이 돋기도 전에 이렇게 꽃이 핀다 하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이 핀 줄도 모르고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지금 계절에 무슨 꽃이 피었을까 하고서 아예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는 계절에 이미 꽃이 피어가지고 져버립니다. 져버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4월달에 늦봄이 되면은 이렇게 늦봄이 되면은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올 때쯤이 되면은 이미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죠.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꽃이 아까 7개에서 15개가 요게 7개에서 15개 이러한 꽃 하나가 7개에서 15개의 꽃이 모여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개, 7개에서 15개의 열매가 이렇게 모여서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날 때쯤에는 이미 열매가 달려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성질 급하죠. 잎이 나기도 전에 벌써 열매가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있는데 그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요 열매의 요 씨앗은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검게 보이는 요 부분이 씨앗인데, 씨앗을 자세히 보면은 열매 전체에서 씨앗의 위치가 위쪽에, 날개의 위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열매가 여기쯤이 가운데인데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시과라고 합니다.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 열매라고 하는데, 요 날개 열매가 이렇게 거꿀 달걀꼴,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런 모양의 날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날개 열매가 달린 요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서 이 열매가 떨어질 때 열매를 주워 모아서, 열매 아주 엄청 많죠. 여기에 사진에서 보듯이 열매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열매가 요 열매를 따서 요 열매로 장을 담그게 됩니다. 장을 담그게 되는데, 느릅나무의 장은 느릅나무의 열매로 만든 장, 된장고추장 그럴 때 장입니다. 그래서 된장고추장 같은 그런 장을 만들었을 때 이 열매의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영양도 많기 때문에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 구황식물로 요거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고 향기가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요 열매로 만든 장으로는 생선의 회를 찍어서 먹는다. 우리 생선의 회를 고추장 같은 데 찍어서 먹게 되는데, 그 대신에 요 느릅나무의 장으로 만든 장에다 찍어 먹으면 향기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열매로 장을 담그기도 하고, 요 열매 속에서 요 씨앗,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꺼내서 또 막걸리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막걸리 만들면 향기가 독특한 맛이 나겠죠. 느릅나무의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막걸리. 생각만 해도 군침이 당깁니다. 그런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느릅나무의 열매이고, 이 느릅나무의 열매는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이것을 거꿀 달걀 꿀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런 모습의 잎을 달게 되는데, 이 잎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우리가 식물의 잎을 볼 때 여기 요 부분을 한자로 엽두라고 하고 요것을 엽저라고 합니다. 요거 엽두 엽저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를 하면 엽저는 잎밑이라고 하고, 잎의 밑이다 해서 잎밑이라고 하고, 요것을 잎끝이라고 합니다. 요 잎끝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잎이 가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다가 요 부분에서 갑자기 뾰족하게 된다. 요 부분에서 갑자기 뾰족해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근데 요 느릅나무의 잎밑도 아주 재밌습니다. 잎밑도 특징이 있는 것이, 잎밑을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맥이 맥이 있죠.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중심맥을 여기 중심맥을 중심으로 해서 요 잎 밑의 모습이 비대칭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비대칭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트 모양으로 대칭을 이룰 때는 이것을 심장저라고 하고,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쪽과 이쪽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비대칭일 때는 우리 보통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공댕이가 짝짝이다. 그래서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짝꿍댕이 형태의 잎 밑을 가지고 있는 요 밑을, 아까는 똑같을 때는 심장저라고 했지만은 요것은 바로 외저라고 합니다. 외저라고, 한자로 외저라고 쓰고 있는데, 이러한 짝꿍댕이 형태의 잎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잎은 옛날에 구황식물이었죠. 구황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을 때 이 잎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잎이 나올 때쯤이 되면은 바로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이 돼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요 느릅나무의 잎을 따다가 밀가루나 콩가루 또는 쌀가루를 버무려 가지고 떡을 쪄서 먹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떡을 찐 것을 느릅나무 떡이라고 하는데, 요 느릅나무 떡은 향기가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맛도 좋으면서 영양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느릅나무 떡을 먹고서 옛날 사람들은 배고프던 보릿고개 시절에 구황식물로 먹고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느릅나무의 잎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느릅나무 잎도 사람들에게 구황식물로 사용이 되었고, 열매도 또한 먹어서 구황식물로 장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막걸리로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또 요 줄기도 먹었습니다. 이 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죠. 그래서 요 줄기에 사진에 보면 두껍게 보이는 나무 껍질을 벗기면은 속에 나오는 속껍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속껍질을 사람들이 씹어보면은 끈적끈적한 즙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액즙이 나오는데, 그 액즙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에 이 느릅나무의 나무 껍질을, 속껍질을 벗겨서 요것을 우리들은 사람들이 먹고서
구황식물로 많이 먹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던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느릅나무에서 나오는 속껍질의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에는 우리들이 코나 비염, 코에 비염이 있는 사람들,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속껍질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아서 요 나무의 껍질을 가지고 우리들은 유근피라고 하는데, 나무의 껍질뿐만 아니라 뿌리의 껍질까지도 약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유근피라고 한방에서는 쓰고 있는데, 유근피로 코에 있는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나무를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느릅나무라고 하지 않고 코의 병을 고쳐주는 나무다 해서 코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릅나무가 아니라 코나무로 알고 있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나무의 줄기를 보면 줄기에 이렇게 코르크질이 발달하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릅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코르크질이 발달하는 느릅나무를 우리는 예전에는 혹느릅나무라고 따로 구분을 했지만은 요즘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가지는 아주 부드럽고 잘 휘어진다고 합니다.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휘어도 부러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가지를 가지고 소의 콧뚜레를 만들기도 합니다. 콧뚜레를 만들게 되면은 잘 구부러지고 잘 휘어지면서 부러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요 나무가 질병에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나무로 해놓으면은 병이 생기지 않는다. 코에서 콧뚜레로 만들어 놓으면 소코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 해서 요 나무 가지를 가지고 소의 콧뚜레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